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대검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주철현 전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및 지역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주철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검 강력부장 검사 출신이신데 당 인권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자꾸 뭐 네. 검찰 출신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지금 검사를 그만두고 기항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올해가. 2013년 4월에 내려갔으니까. 네. 내가 이제 뭐 검사로 있으면서 광주 검사장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법원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법무부에 근무를 할 때는 강금실 장관과 함께 네.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당시 여성 인권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검사가 뭐 보통 수사하고 기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의 기본 임무는 공익의 대변자고요. 또 인권 옹호자로 네.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로 25년 근무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 저를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범한 지 한 2달쯤 됐는데 뭐 중점 사업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5월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많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객관적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네. 사실들인데요. 특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하여튼간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죽이기,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수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또 검찰의 하여튼 불편부당 네.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거석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국가 권력에 의한 그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예, 배제하는 그런 법을 작년 11월 당론 발의를 했는데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일명 차별금지법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좀 인권위가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가 다 묵직한 주제인데 그거는 나중에 좀 따로 모셔서 얘기를 그렇게 들어보고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뭐 이재명 당 대표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내온 글을 올렸던데 뭐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이제 개별 의원들께 쭉 이제 뭐 평인지형식의 문자를 보냈는데 참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대로 이제 일반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사 부당함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거 부결시키면은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검찰에서 또 영장 청구할 거고 또 부결시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될 거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원 영장 심사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우리 당 최고 네. 지도층에 있던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고요. 이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과거 전제 군주들의 네. 폭정 또 독재,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립된 제도고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거든요. 네. 현재 검찰의 정책 편향적인 수사, 또 우리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무죄를 보듯이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정권의 검찰이 내년 4월 총선을 개장해서 모든 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하여튼 간에 제거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인데 어떻게 그게 헌법상 보장된 이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과거 왕정시대 시작이 됐지만 요즘처럼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정권 이런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게 불체포 특권이고 이것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의 잘못된 어떤 권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게 뭐 불체포 특권이 그렇습니다. 하고 예. 헌법상 권리이긴 한데 예.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거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런 걸 다 감안하고라도 내려놓겠다는 건데 일단 본인한테는 적용하고 다음부터 불체포 특권 하지 말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대선 국면에서 아마 우리 이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집권해서 이렇게 검찰 독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럴 줄은 몰랐다. 몰랐고 이렇게 정치 편향 수사 또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줄 몰랐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야당을 죽이기 위한 이런 국면을 네. 그냥 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인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로텐도월 본회의장 앞에서 돌아가면서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의원님도 뭐 거의 동참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특검 될까요? 그런데 아니 당연히 돼야 되지요. 될까가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나름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런 거를 찾아내지를 못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긴 하지만 그때 또 현재 검찰총장 네. 직전 검찰총장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조금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망설였다고. 예, 약간 좀 봐주기 내린 특혜성 그런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 정작 이제 대통령 부인이 돼버리니까 검찰이 더 손을 못 대고 지금 응거주춤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편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관련해서 뭐 무속인 천공법사 뭐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갔다고 이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그 전 육군 참모총장 말을 인용을 해서 뭐 폭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관저가 CCTV가 30일만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이 덮어지면서 이제 삭제가 됐다 그러는데 대검 강력부장 하셨잖아요. 가령 거기서 뭐 살인 사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수사하려면 당연히 누가 왔는지 CCTV 같은 거 들여다 봐야 될 거 이게 복원이 안 되나요 이게? 글쎄요, 이제 경찰은 원칙에 따라서 그냥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서 바로 CCTV 확보를 하고 또 그 CCTV뿐만 아니라 뭐 골목길이라든지 주변 주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적 증거들, CCTV들 다 확보를 해서 자료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 당사자인 천공에 핸드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압수수색해서 통화 내역 해보고 이치 조회 해봐야죠. 이런 수사를 엄중하게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몸적거리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법과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윤 대통령이 저는 독려를 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흔적을 찾으려면은 왔다면은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닌. 아, 그렇습니다.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을 고발할 정도 되면은 네. 관련 자료들을 뭐 있어도 지웠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군의 특성상 어떻게 육참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 부승찬 전 뭐 거세기 대변인이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전 육참 총장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아니라고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역 현안 이슈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여수갑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 이게 지금 여수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게 이제 2005년도에 국립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에 흡수 통합돼서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양대학 총장이 여수에 한의대 한방병원을 만들어주겠다. 또한 대학 전문병원을 만들어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네.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시장이 돼서 네. 교육부에다가 왜 안 지키냐 이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그랬더니 교육부는 그건 두 대학 총장이 약속한 거이지 교육부는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궁을 못했는데 작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통합 당시 서류를 다 받아봤더니 당시에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네. 두 대학 총장하고 3명이서 통합 관련 이행 협약서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의대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이밀고 당시에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현 부총리, 교육총리에게 추궁을 했더니 통합 당시에 정부가 의료기관을 만들어주겠다.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행해 볼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행하겠다고 이제 이행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수시 의원들이 그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좀 지켜달라고 아마 이행 건의를 아마 촉구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남권 의대랑 대학병원 설립이 이제 전남 지역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약간 그러면 혼선이나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전남 도민의 수건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
네. 그 부속 대학병원 설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수에 의대가 신설되는 건 아니고 전남대학교 병원 부속 병원이 하나 분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분리해서 봐야 돼요. 예, 분리해서 보는 것이고요. 함께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결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여수가 저는 산단도 엄청 큰 게 있고 뭐 관광지로도 요즘 엄청 뜨고 그래서 당연히 고속도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가 없다면서요, 여수.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여수가 이제 뭐 대한민국 아니 호남에서는 최고의 산업 도시기도 하고 네.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도 있고 또 인구 28만에 사는 연간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중요한 도시인데 근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드려서 올해 용역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왜냐하면 국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기재부 관료들도 깜짝 놀라면서 어쩔 수 없다. 인구 뭐 3만 5만 되는 군 단위 소재지도 다 고속도로 다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제 용역비를 가지고 순천에서 여수 가는 고속도로 최적의 노선을 찾게 될 거고 이제 시민들 동의를 받아서 노선을 확정하게 되면은 이제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의 좀 여러 가지 수건을 좀 풀어드려야 되고 또 여수 찾아오는 분들의 뭐 교통 편의성도 좀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좀 높이고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기는 건가요? 이제 국가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해주겠다. 그냥 시작을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잘 또 그것을 첫 발을 두 발, 세 발 뛸 수 있게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전남 관련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한테는 뭐 여객선이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편입하는 법안이 이렇게 2020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통과했던 것 같은데 별 뭐 진전이나 이런 게 없는 모양이네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돈 문제인데 이게 해수부가 새로운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해수부가 기재부라든지 뭐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에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롭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가까운 섬들은 몇천억을 넘어서 다리를 놔요. 그 몇천억 들여서 다리 놓는 비용에 먼 섬들은 10분의 1, 몇백억만 가지면은 200~300억만 가지면 쾌속선 여객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민간업자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신 쾌속선을 만들어서 직접 운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행. 예, 그런 것이 필요한. 이게 이제 민간업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민간업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지금도 민간업자들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이제 뭐 배를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운행비를 적자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게 해줘야 예산을 되죠. 지원해서 민간업자들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하든지. 하고 예. 뭐 민간업자를 뭐 100% 공영제를 하든지 아니면 중공영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의 비용 적자 보존을 해주고 그래서 섬 주민들의 하여튼 이동권 편의를 헌법상 기본권은 아닙니까? 아니, 섬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지금 육지는 뭐 산골에 살게 되면 뭐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섬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농해수위원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더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섬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기본권 보장이 좀 촉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농해수위 지금 위원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 환경단체에서는 방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예 투기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방류가 되면은 우리 생선이나 회 사 먹는데 엄청 그렇습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치, 지금 걱정스러운데 오늘 또 이제 농해수위가 열려서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관련 보고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통해서 철저한 좀 엄정한 검증 그걸 좀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과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게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없다. 정부가 보증한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여튼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네, 이제 올해가 사실상 뭐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해나 마찬가지고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출마하면서 시민께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여순사건법이라든지 수산부산물 잔류 촉진법이라든지 뭐 고속도로라든지 시민들이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여수의 수건 사업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께 약속했던 이런 하여튼 약속들 잘 지키고 또 시민이 주인되는 뭐 정직한 신부로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내년 대선을 향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께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